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2023년도 수능이 있었죠. 그래서 생각난 김에 오늘은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들, 그리고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공부만 하려고 하면 컨디션이 나빠지는 친구들, 특히나 평소에는 문제를 잘만 푸는데 시험만 보면 실력 발휘를 못하고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명쾌한 최 원장이 평소에 올렸던 영상이랑 너무 느낌이 다르죠. 평소에는 완전히 난치성 질환 이야기만 골라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알러지 치료를 해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자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알러지 치료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마 명쾌한 최 원장 유튜브 영상 리스트를 보면 아실 겁니다. 학생들이라고 뭐 상황이 많이 다르겠습니까? 몸이 많이 아프니까 알레르기 치료를 한 거죠. 그런데 알레르기 치료 후에 몸이 안 아프다, 병세가 나아졌다 말하는 것보다 공부가 잘 된다, 집중이 잘 된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특히나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시험만 보면 결과가 나쁘던 친구들이 성적이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오, 이런 신박한 치료가 있다니.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레르기 치료를 했는데 왜 성적이 오를까요? 그리고 어떤 아이템에 대한 알레르기를 없애줘야 성적이 오르는 걸까요? 공부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저에게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면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 알러지 치료를 최우선으로 추천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알러지라니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러지란 용어는 잘 아시잖아요. 남들은 먹어도 괜찮은 음식인데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면 불쾌한 신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그 음식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음식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만 그 음식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구는 더 집중해서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을수록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스트레스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하고 큰 시험으로 갈수록 시험을 망치게 된다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포인트를 살펴봐야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신체 반응을 변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근육과 뇌가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기도록 몸을 작동시키는 호르몬의 작용이 너무 불쾌하다면 어떻게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 알러지와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해줬고, 그렇게 해주니까 성적이 오르고 성과가 좋아지더라고요. 일단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경쟁하고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쟁하고 평가하는 것을 불쾌히 여긴다면 자기 능력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교육평가 과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알러지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불리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학창생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성과 중심의 고스트레스 사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창시절에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경향성이 보인다 하면은 그것은 성인이 돼서도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줄 만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에 알러지가 있는 학생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캐릭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상태,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 신체 반응이 너무너무 싫어요. 아주 적은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도 불쾌함을 느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스트레스도 견디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 상황을 스스로가 제어하거나 조절하지 못합니다. 공부라는 게 머리 싸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시간관념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발 시간 재지 마. 내가 왜 시간 내에 해내야 돼? 왜 시간 내에 도착해야 돼? 날 좀 제발 놔두라고. 왜 나보고 지금 다 먹으라고 그래? 먹고 싶을 때 먹을 거야. 자고 싶을 때 잘 거야. 가고 싶을 때 갈 거야. 내가 자고 싶다는데 왜 자꾸 깨워? 세상 규칙과 상관없이 사는 자유로운 영혼들.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하면 참 대책이 없죠. 학교 교문을 통과하는 것부터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먹는 시간까지 시간을 지켜 생활하는 것에 알러지가 있는데 어떻게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남들에게는 학생 신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생활 수칙인데 그 시스템에 갇혀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 호르몬에 알러지가 있을 뿐인데 자유로운 영혼으로 분류되며 경쟁 위주의 현대사회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거나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성향을 못 견딥니다.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 특히나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을 빠르게 생각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무대 체질이 못 된다고들 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될 때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서 연습할 때는 멀쩡히 잘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해서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곤 합니다. 별것 아닌데도 쓸데없이 과하게 긴장합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으면서도 결정적인 타이밍에 긴장하고 실수하면서 결과는 별로입니다. 알러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불쾌한 과민 반응.
두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효과가 저하됩니다. 우리는 보통 과하게 예민한 것을 알러지라고 합니다만 알러지 때문에 그 물질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알러지가 있다면 긴장하고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손해를 봅니다. 객관적으로 못할 이유가 없는데 적극성이 부족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합니다. 경쟁에서 밀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사람에게 뺏깁니다. 억울하죠. 욕심이 없습니다. 시험도 진학도 생활기록부도 신경을 안 써요. 스트레스를 견딜 힘이 부족하니 잘하고 싶다는 의지와 열정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릴렉스 모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교감 신경만 과하게 활동하다가는 성공하기가 힘들겠죠.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하며 충동적이고 자기 행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며 의지력이 부족합니다. 의욕이 부족해서 모든 것에 흥미가 떨어지고 의기소침하며 매사에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이게 뭐야 나잖아 라고 외치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스트레스 호르몬에 알러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명쾌한 체원장의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대책이랄 게 뭐 있습니까? 긴장되는 분위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과 예민감,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기능 저하 상태를 치료하면 되죠. 스트레스 호르몬을 치료하면 뭐가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근육이 수축되며 호흡이 빨라지면서 초조함이 느껴지며 약간의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이 생기는 그 포인트를 견딜 수 있게만 해주면 스트레스 상황을 이용해서 더 폭발적인 힘을 내고 평소에 못하던 일을 더 빨리 더 잘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면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신체 변화를 몸이 견디게 되고 즐길 수 있고 불쾌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우유를 못 먹던 사람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나면 우유를 먹고 견디고 흡수할 수 있게 치료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두 번째로 불쾌한 신체 증상이 줄어듭니다. 괜히 알러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알러지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공부만 하면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픕니다. 긴장하고 불안해서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거나 짜증을 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한다던가 머리나 어깨 다리를 흔들거리거나 눈을 깜빡거리고 입을 오물오물거리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등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반복된 행동이 나옵니다. 공부만 시작하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공부를 그만두면 증상이 싹 사라진다는 학생도 있어요. 원장님 그거 틱이랑 ADHD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알러지는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질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체원장 눈에는 알러지 반응일 뿐인데 일반 병의원에 증상을 호소하면 당연히 진단명이라는 게 나올 테니까요. 약을 복용하는 대증요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알러지를 치료하면 질환도 치료되면서 자연히 학습 능력도 높아집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알러지를 치료하면 낫는 병일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잘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알러지를 치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들 ADD, ADHD,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알러지성 비염, 틱, 학습장애,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치료하려다 보니 스트레스 호르몬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공부에 집중하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많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의젓하게 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여러분들께 스트레스 호르몬 알러지 치료를 추천합니다. 아니 원장님, 이런 영상은 수능 전에 진작 올려주셨어야죠. 환청이 들리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넓고 시험은 정말 많답니다. 이번 수능만 시험이 아니니 너무 열받아 마시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치료하고 후일을 도모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정말 늦은 것이다? 이런 소리 듣지 말고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